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어겨 법정 모독죄로 $9,000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체류해오고 시민권자 가족들까지 두고 있는 서류미 비자들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대규모 추방과 국경 폐쇄 등 초강경 정책을 병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뉴저지 내 20개 이상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등 러쉬가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다만 시범 지역에 퀸즈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일대 대학원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학교 측의 철거 명령을 거부하고 교내 건물까지 점거했습니다. 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대학가 친팔 시위가 이제는 전 세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나홀로 임대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4,300에 육박했습니다. 뉴저지 한 주택 뒷마당의 나무가 60대 할아버지와 6개월 된 손자를 덮쳐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형사재판에서 gag order, 즉 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기면서 판사는 오늘 그에게 법정 모독죄로 $9,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후안 버천 판사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법정에서 잠재적인 증인과 배심원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이미 그에게 내려진 개그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증인과 배심원에게 위협감을 주고 재판에 논점을 흐리고 자신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는 등 트럼프가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인 유세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검찰은 그가 개그 명령을 위반한 혐의 10건을 제시했으며 머천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10건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등에 자신을 소송한 상대편 인물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중에게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사이트에서 그간 자신의 문제를 뒤처리해준 인물인 마이클 코엔과 성추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코엔과 데니얼스를 향해 지저분한 것들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들은 증인 자격이 없다고 비하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증인인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미리 비판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낮추려는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 비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어가는 것은 인신공격과 협박에 가깝다며 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투옥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이 증인들을 공격하고 폄하한 트럼프의 게시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재판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데니얼스와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머천 판사와 끊임없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판사가 자신을 싫어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대 버팀목 중 하나는 바로 이민자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 정책이 그의 최대 취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으로는 전례 없는 새 이민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새 이민 정책은 10년 이상 장기 체류해오고 시민권자 가족들까지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방과 국경 폐쇄 등 초강경 정책을 병행하는 내용이 중점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민 위기를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이민자 표심까지 대거 상실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국경에서 붙잡힌 외국인들은 2022년 238만 명에 이어 2023년 24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뉴욕시와 워싱턴 DC, 시카고, 덴버 등 민주당 아성으로 마구 보내져 해당 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부 관대한 조치와 초강경 국경 정책을 병행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마련해 올 여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민자 혼잡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패롤 정책을 단행하고 워크 퍼밋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1,050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65%나 차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들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한인 등은 미국 비자를 갖고 왔다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어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들은 이민 서류 자체가 없어 그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서류 미비 배우자들만 해도 70만 명에서 1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장 근로자 중에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 100만 명에게도 워크 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 카드를 발급해 연 인원으로 8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다카 정책에 이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서류 미비자 구제 조치만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못지않은 초강경 국경 정책, 추방 정책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특정 한도를 설정해놓고 그보다 많은 이민 행렬이 몰리면 즉각 국경 폐쇄에 돌입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바이든 때와 같이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매스 디포페이션도 단행할 것으로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차량 보험사의 보험료 대폭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개 이상의 회사가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닷컴이 뉴저지주 은행보험국 데이터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10% 이상 요금 인상을 승인받은 보험사는 20곳에 달합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룹 기준 가이코는 평균 18.9% 인상했습니다. 주정부에 요청한 인상률은 25.2%였습니다. 가이코 인뎀니티 19.1%, 가이코 제너럴 18.7% 등이었습니다. 올스테이트 그룹 보험료는 평균 16.8% 인상됐습니다. 이 중 올스테이트 NJ PNC가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미카는 무려 30%의 인상률을 요청했습니다. 주정부는 20%만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요금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스테이트팜 11.5%, 시리즌스 유나이티드 11.3%, 파머스 11% 등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아미카 측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중단, 자동차 수리 비용 상승 등으로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회사와 보험 계약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보험사 중에 메트로마일이 63.1%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요금을 인상한 보험사들도 또다시 인상을 요청 중입니다. 파머스 43.7%, 스테이트팜 23.7%, 올스테이트 13.9% 등입니다.
던 토마스 은행보험국 대변인은 보험사의 인상 요청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의 인상률을 제한해 절약한 돈이 4억 5,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인데요.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스 지역은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해튼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우드사이드, 엘름허스트, 칼리지 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퀸즈 일대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범 프로그램에 취약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맨해튼에서는 로어이스트, 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 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브롱스에서는 팔렘 파크웨이, 트럭스넥, 사운드뷰 등이 포함됐고 브루클린 남단 벤슨허스트와 베이리지 지역도 반지하 합법화 시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프렛 커뮤니티 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 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40%가 퀸즈에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불법 유닛을 합하면 더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드사이드, 잭슨하이츠, 엘름허스트 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피해 지역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1년 예일대 대학원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피해자 남성이 약혼녀에게 청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했고 체포된 남성은 먹샷을 찍는 과정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어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33세 친수한 판 씨는 2021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예일대 대학원생인 26세 케빈 장 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 씨는 청문회에서 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며 내 처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판 씨는 지난 2월 6일 아침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쳐 예일대 대학원생 케빈 장 씨가 운전하는 차를 쫓아가 그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케빈 장 씨의 시신은 예일대 메인 캠퍼스와 약 1.6km 떨어진 지점 차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일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케빈 장 씨는 MIT 졸업 후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한 여자친구 자이언 페리와 약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캠퍼스 내 뜬 소문의 주인공인 친수한 판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동기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서에 따르면 케빈 장 씨의 약혼자는 자신과 판 씨가 연인 사이였던 적이 없으며 단지 친구일 뿐이었지만 그동안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후 판 씨에 대한 지명 수배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미 연방보안청은 그 다음 달 인터폴 협조로 적색 수배령을 발령해 용의자에 대한 수배령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경찰 추적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지 석 달 만에 판 씨는 연방보안청 특별기동대에 의해 체포됐고 2급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판 씨는 구금 과정에서 머그샷을 촬영하며 섬뜩한 미소를 보여 보는 이들을 경악해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밝혀진 판 씨는 2006년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했고 MIT 학부 졸업 후 인공지능 AI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측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텐트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학생들은 이에 불응하며 끝내는 교내 건물까지 점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프랑스와 캐나다 등 다른 국가 대학으로도 이어지며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뉴욕시 캠퍼스의 해밀턴 홀 건물을 점거하고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시위대는 아랍어로 봉기를 뜻하는 인티파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창문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대 시위 집행부라고 볼 수 있는 콜롬비아대 아파르트 헤이트 퇴출 연합은 공동 대응 성명을 통해 이런 혐오스러운 겁주기 전술은 3만 4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콜롬비아대가 우리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무력으로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시위대는 콜롬비아대가 이스라엘과 관련한 사업 매각, 대학 재정의 투명성, 시위 참여 학생 교직원에 대한 사명까지 3가지 요구를 충족할 때까지 캠퍼스에 시위 텐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따른 체포자 수는 최근 2주간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미 동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점화한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는 미국을 넘어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의 50여 개 대학 캠퍼스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문 정치대학 시앙스포 파리 캠퍼스에서는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수백 명이 동조 시위에 나섰으며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학생 수십 명이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는 리즈대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워릭대 캠퍼스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사피엔자대와 호주 시드니대, 캐나다의 일부 대학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보이는 안정세와 달리 뉴욕시는 나홀로 임대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4,300에 육박하며 주택난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주택 임대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뉴욕시만 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1베드룸과 2베드룸의 평균 렌트비는 4월 한 달 0.6% 하락세를 보인 $1,486, 0.1% 상승한 $1,84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 평균 1베드룸과 2베드룸의 가격은 각각 $4,280, $4,950로 20%, 2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렌트비는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온라인 주택 임대 플랫폼 줌퍼는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는 작년 동월 대비 20%, 팬데믹 이전 대비 50%의 렌트비 급등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안정 추세를 홀로 거스르고 있으며 현재 수십 년 내 최악의 임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4월 렌트 주택 공실률은 1.4%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습니다. 이는 미 전역 평균 공실률인 6.6%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공실률이 최악으로 낮아지면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이에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주택 공급 없이는 서민들이 버텨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갈 것이라며 뉴욕시가 시민들을 노숙자로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저지시티가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쌌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1베드룸 렌트비가 $2,910로 전국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2024년 약 2만 5천 채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공급을 확대해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한 주택 뒷마당에 나무가 쓰러지며 60대 할아버지와 6개월 된 손자를 덮쳐 두 사람 모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어젯밤 에섹스 카운티 베로나에 위치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며 인근에 있던 61세 남성과 그의 6개월 된 손자를 덮쳐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무가 뿌리째 뽑힌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로나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베로나 경찰국과 소방구조대가 저녁 7시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 모두 나무에 깔려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족 두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무가 많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는 폭풍이 불고 폭설이 내릴 때마다 나무가 쓰러지며 자동차와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3일에도 뉴욕 일대에 내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뉴욕시 공원국에만 2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가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란다거나 나무 뿌리 자체가 죽어 기둥과 잎이 마른 나무의 경우 언제든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 있다며 특히 주택 주변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국이나 공원국에 미리 신고해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주 센트럴파크에서 이틀 동안 3명이 강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아침 59번가 근처의 이스트 드라이브에서 오전 6시 15분쯤 42세 남성이 괴한 3명에게 총으로 위협받으며 강도를 당했습니다. 용의자 3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와 지갑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웨스트 97번가와 웨스트 드라이브 근처에서 28세 여성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25일 밤에는 이스트 109번가와 이스트 드라이브 근처에서 25세 한 남성에게 두 사람이 뒤로 다가온 뒤 그중 한 명이 총기를 꺼내들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까지의 NYPD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늘어나 인체 전염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우유에 이어 가공 쇠고기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무부는 성명을 내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소매점에 판매되는 가른 쇠고기의 샘플을 수집해 바이러스 인자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샘플 조사와 별개로 육류 공급은 안전하며 고기를 일정 온도로 조리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복원된 때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 동안 감염 사례가 확인된 주는 9개 주에 이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등 뉴욕 일원 통근 열차들의 요금이 10% 할인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최대 $22, 메트로 노스는 최대 $19 75센트까지 할인됩니다. 뉴욕원은 할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지속될 확률이 높으며 영구 할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내다봤습니다. MTA 리버 회장은 최근 MTA가 통행료 회피 단속을 강화해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6월 30일부터 교통 혼잡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뮤지컬 위대한 캐츠비가 브로드웨이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제작사 오디 컴퍼스의 신춘수 대표가 단독으로 리드 프로듀서로 나서 제작과 기획을 진두지휘한 작품으로 한국인이 브로드웨이 공연의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이 소설은 대부분 고등학교 문학 수업에서 다뤄지고 영화로도 여러 차례 제작될 만큼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작품입니다. 작품이 무대에 오른 53번가 브로드웨이 티어터 역시 재즈 시대인 1924년 처음 문을 연 유서 깊은 극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